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꿈꾸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철저히 계획된 한 사람의 식단 비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주인공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게 된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제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건강한 체질로 변모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녀는 연구와 계획을 통해 본인만의 식단을 짜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그녀는 그동안 무심코 섭취했던 음식들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철저히 분석했다. 특히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에 파일을 펼쳐놓고 한 주 단위로 어떤 음식을 어떤 양으로 설정할지 기록했다. 그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이후 모든 메인 식사가 45%의 탄수화물, 30%의 단백질, 25%의 지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식단 조정을 시작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일주일에 하루를 리셋데이로 설정했다. 이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법은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순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그녀는 이 날을 체중 반등 없이 정신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날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 번째 전략은 색깔 다이어트이다. 식단에서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식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식사에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색이 들어가도록 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샐러드나 스무디에 빨강, 초록, 노랑, 보라색의 과일과 채소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자 했다. 수분은 모든 대사 과정의 필수요며 특히 체중 감량 과정에서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핵심적이다. 그녀는 아침 두위에 퀴노아나 아가씨를 첨가해 한 잔의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내 물병을 곁에 두고 있지 않고 물을 마셨다. 결국 이런 철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그녀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계속해서 의욕을 유지하며 식단을 실천함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과도한 체중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에 감명받아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에 주목하였고 그녀는 이러한 비법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건강 100세 클럽으로 불리는 모임이 있었다. 이 클럽은 평균 나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모두 놀라운 에너지를 자랑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습관과 식품에 있었다. 매주 수요일 클럽의 회원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서로의 건강관리 비법을 공유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침 햇빛 산책이었다. 이들은 매일 아침 30분씩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하는 데에는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햇빛을 통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은 다양한 체조와 요가 동작을 포함한 간단한 운동도 정기적으로 했다. 이 운동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작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고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 식단 역시 이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다. 회원들은 주로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베리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다. 특히 김치, 된장, 된장국과 같은 발효식품은 소화기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줘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일 아침이면 식사의 시작은 커피가 아닌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이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고 몸을 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생강을 약간 갈아 넣기도 했는데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했다. 회원인 박 할아버지는 감정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야. 우리는 매일 명상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라며 앉은 자리에서 명상을 시연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건강 100세 클럽의 비결은 복잡하거나 과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이었다. 이들은 서로서로 격려하며 작은 변화들의 모험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생활 습관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쁜 생활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과 학업,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이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영양제를 찾곤 한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만성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머리 빠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 하지만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영양제를 챙기곤 한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한두 알씩 먹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의식이 되었다. 비타민C와 D는 기본이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빠뜨릴 수 없다. 오메가-3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필수로 챙겨 먹는 영양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하루의 피로를 이기는 데 있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강력한 조력자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쉽게 지치고 그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곤 했는데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신경을 많이 쓰는 날에는 시더 블루베리 엔티옥시던트를 추가로 복용한다. 안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영양제를 무턱대고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도 다를 수 있으며 과다 복용 시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고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영양제 복용이라고 해서 본연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소홀히 되어선 안 된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며 근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는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고민하곤 했다. 우리는 함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양제는 그 이후로 더욱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비로소 그녀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사용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덜하며 남다른 활기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건강관리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법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건강과 영양에 깊은 관심을 가진 소피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항상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각종 건강 서적을 탐독하며 최신 건강 정보를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비타민 보충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읽고 난 후 비타민 보충제에 크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수많은 비타민 보충제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크게 증진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소피아는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해준다고 해서 비타민C를 먹고 비타민D가 뼈 건강에 좋으며 기분을 개선해준다고 해서 비타민D까지 추가했습니다. 또 비타민E는 피부에 좋고 비타민B는 에너지를 준다고 하니 그것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을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챙겨 먹은 소피아는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는 이상한 두통과 소화불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소피아는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그녀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본 후 특정 비타민의 과다 복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는 과다 복용 시 대부분 몸에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와 E는 몸에 축적될 수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그녀의 비타민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적절한 지식을 선별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비타민 보충제 섭취를 조절하며 종합적인 식단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비타민 보충제가 정말 필요할 때에만 그리고 적당한 양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비타민과 영양에 대한 강의를 열어 직장과 가정에서 영양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춘 건강 방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귀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줬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강연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